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일단 부등식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짧게 수업했었지?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가 사용된 식이라는 거지? 부등호. 부등호라는 건 그럼 뭘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부등호라고 하는데 이런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갖다가 부등식이라고 부르지, 그치? 그래서 부등식의 지난번에 이제 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했고 부등식의 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그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그 x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은 부등식의 성질과 그다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직접 해를 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야. 자, 부등식의 성질은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배운 적 있지 작년에, 그치? 등식의 성질은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곱하여도 성립한다. 뭐 이런 거잖아. 영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하다. 이런 건데 부등식의 성질도 똑같이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 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부등식은 등호가 있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어떤 부등식에 2 더하기 1은 5보다 작거나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해봐. 여기에다가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 2를 더해준다. 그러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 그치?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잖아. 그래서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의 같은 수를 그러면 양수를 곱한다고 한번 해보자. 양수 2를 똑같이 곱한다 해도 똑같이 부등호의 방향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부등호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 음수를 이거 잘 안 나오네.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 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야. 자, 3이 5보다 작다. 그런데 여기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1씩 한번 선생님 곱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그때 이렇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맞아 들려? 틀리지. 그래서 그 얘기는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래서 음수를 곱하게 되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게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야. 이해됐지? 자,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 빼도 안 바뀌고 양수를 곱해도 안 바뀌는데 곱하거나 나눠도 안 바뀌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꼭 하면 돼.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A가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큰데 만약에 A 더하기 2와 B 더하기 이랬을 때 이 부등호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어때? 양변의 같은 수를 더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 만약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1도 더했지만 마이너스 2를 곱했단 말이야, 그치? 마이너스 2를 양변 똑같이 곱했어. 그 얘기는 음수를 곱했다는 얘기지, 그치?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답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호가 맞게 됐는지 틀린지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있지, 그치? 그런 거 하면 되고 반대로 또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A, B의 부등호를 표시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A에 B에 곱으로 붙어있는 이 개수가 바뀌면 양수와 음수로 바뀌면 그때 무조건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 그런데 거기에 개수가 똑같다.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리 뒤에 뭐큰 수를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문제를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계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범위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뭘로 할까? 만약에 4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x의 범위를 가지고서 4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범위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4가 4x 플러스 1이 될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4를 곱해줬고, 그치? 자, 4를 곱해줬고, 그 다음에 1도 더해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x에다가 이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4도 곱해야 되고 1도 더해야 되는데 누구 먼저 해줘야 될까? 4를 먼저 곱해줘야 되겠지. 이제 4를 곱해주고 더하기 1을 해야 되지. 만약에 x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4를 곱한다는 건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4를 먼저 곱하고 1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4x의 범위를 구하자. 그럼 x에다가 4를 곱한다는 건 양수를 곱한 거니까 양수를 곱할 땐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똑같이 모든 항에다 다 4씩 곱하는 거야. 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0, 여기다 4를 곱하니까 8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항에 다 똑같이 얼마를 1만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면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9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다. 자, 이렇게 범위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될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뭐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3x의 범위는 뭐냐?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30만 곱하면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6이 되고 이 부동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얘가 그냥 바뀌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 형태로 나오면 두 부동호가 나오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한번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3도 곱해야 되고 마이너스 7도 더해야 되는데 누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해야 돼. 자, 그럼 모든 항에 다 똑같이. 자, 여기서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구하려면 모두 다 똑같이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곱해볼게. 자, 3. 곱해볼게. 마이너스 18.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 3하고 마이너스 18쪽으로 이렇게 부동호가 벌어질 수 있어? 안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호가 두 개 있을 때는 항상 부동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어. 이쪽이 자꾸 여기가 크단 말이야. 그치? 하나로 돼 있는 부동호가 하나로 돼 있을 때는 크다, 작다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두 개의 부동호로 표시가 돼 있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항상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 만약에 계산인데 왼쪽으로 돼 있다면 그것도 오른쪽으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순서도 3보다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지? 자, 이걸 이렇게 대칭시키듯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하고 요 처음식하고 요걸 봤을 때 마이너스 3을 곱하면서 이쪽에는 부동호와 숫자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곱해지면서 부동호와 숫자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렇게 또 뒤집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음수를 곱하게 될 때 이쪽에 있는 부동호와 숫자를 이쪽에 써준다. 이쪽에 부동호와 숫자를 곱해서 이쪽에 써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7씩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7씩 더해주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여기 최종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그러면 부등식은 아까 부동과 사용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럼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뭘까? 그렇지. 차수가 1차인 부등식이라는 거야. 부등식에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하는 걸 텐데 이제 그치? 지난번에도 우리가 x값 구했던 것처럼 그런데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1차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 식이. 그래서 1차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1차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2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면 2차 부등식이 되겠지? 만약에 1차가 있었는데 그 1차가 없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1차가 아닌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면
우리가 한쪽으로 넘겨주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항하면서 부호 바뀌지? 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여기는 1차인 x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거가 돼서 없어졌지. 그럼 이건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몰아줘도 좋지만 양변에 똑같은 개수를 가진 x가 있다. 그럼 이때는 그 x가 지워질 거기 때문에 1차가 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1차식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하는데 2차가 있으니까 2차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똑같으면 지워지는 거니까 얘는 몇 차다? 1차 부등식이 맞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뭐 x의 값이 지난번에처럼 마이너스 1, 0, 1, 2 중에서 x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부등식이 아까 성질 배웠던 거 있지?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등식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만 맨 마지막에 x의 범위를 구할 때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음수로 나누게 될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리고 수직선이 나타내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해. 마이너스 5x 플러스 33은 2x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때, 자,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등식처럼 x를 좌변으로 다 넘겨주고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항하면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2x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x가 되고 부등호 있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33이 이항을 하면서 마이너스 33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7x, 마이너스 7x가 되고 마이너스 42가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 7을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7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7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을 어떻게 준다고?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리고 이쪽을 계산하니까 6. 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6이 여기라 하면 자 6에 그리고 여기 는이 있지. 자 는이 있으면 까맣게 칠해주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자 까맣게 칠해주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기준이잖아.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6이 더 크다는 얘기는 얘가 작다는 얘기라서 이걸 뭐라고 읽어?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고 하면 6보다 작은 쪽은 이쪽 범위지.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아 얘는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반대로 나타낼 수도 있어야 돼. 부등식으로. 알았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이제 우리가 부등식도 등식처럼 1차 부등식의 풀이가 이렇게 간단한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수가 소수인 경우도 있고 자, 개수가 소수인 것도 있고 또 분수인 것도 있고 분수와 소수가 섞인 것도 있고 또 괄호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괄호가 있는 애들은 괄호를 분배 법칙에 의해서 열어서 정리해준 다음에 똑같이 열어준 다음에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서 문제를 같은 패턴으로 풀면 되고 개수가 소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소수점을 없애야 되니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소수 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 10, 두 자리가 있다 그러면 100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거는 소수 한 자리가 있고 어떤 거는 소수 두 자리가 있고 어떤 거는 자연수고 막 그래. 그럼 여기는 10 곱하고 여기는 100 곱하고 여기는 안 곱해주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모든 항의 조건이 다 똑같이 양변에 똑같이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 가장 작은 얘가 자연수가 정수가 될 때까지 해줘야 되니까 똑같이 모든 항이 얼마씩 모든 항에 똑같이 100씩 곱해준 다음에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이제 분수 2분의 3x 플러스 1은 2분의 5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면 분수가 나오면 분수 상태에서도 물론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 분수가 있으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잖아. 통분돼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수가 나오면 이 분모를 없애서 정수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자, 우리 작년에 우리 방정식 할 때도 했던 것처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준 다음에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서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x의 범위를 구한다. 분수와 소수가 만약에 섞여 있다. 그러면 분수로 다 만들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하든지 다 소수로 만들어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분수를 소수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다 분수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대체로는 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풀 때 더 낫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4분의 1x 마이너스 3은 0.4x보다 크다. 이런 식이 있다 하자. 자, 그러면 분수와 소수가 섞였어. 얘를 5분의 2로 바꾸는 거야. 10분의 4니까 5분의 2지? 자, 그럼 4와 5의 최소 공배수 얼마를? 20을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주자.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자, 20씩 곱해니까 5x 마이너스 60. 여기다 20을 곱하면 약분해서 8x. 자, 여기 아까 이게 크다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5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0은 60보다 크다. 이렇게 넘어가겠지? 자, 마이너스 3x는 60보다 크다. x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네. 음수를 나누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수직선에 나타낼 때 마이너스 20 는이었기 때문에 하얗게 하고 x가 마이너스 2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자.